가면 뒤에 숨은 신부.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흰 드레스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레이스, 허리를 조이는 코르셋, 발끝까지 닿는 치마폭. 어느 각도에서 봐도 신부였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윤수아가 아니었다. 서아는 손을 들어 목덜미를 짚었다. 세린의 치수로 맞춰진 옷이었다. 허리가 한 뼘은 헐렸고 가슴 쪽은 핀으로 3군데 집어놓았다. 어제 밤 11시에 강태국이 불러 세워놓고 직접 핀을 꽂은 것은 재봉 담당 파출부가 아니라 서아 자신이었다. 손가락 2군데를 찔렸다. 피가 드레스에 닿을까봐 손가락을 입에 물고 버텼다. 지금도 그 자리가 얼얼했다. 잘 맞네. 강태국은 그렇게 말했다. 마치 식탁보 치수를 재는 것처럼.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짧고 단단한 걸음. 멈추지 않았다. 서아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강태국이었다. 검은 모닝코트에 흰 포켓치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는 얼굴. 20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다. 서아는 그 표정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 지금 이 남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잘 잤어?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 좀 펴라. 오늘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서아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다. 목덜미에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다. 드레스 깃이 낮아서 보였다. 세린이었다면 스티커로 가렸을 것이다. 서아는 그냥 뒀다. 어차피 오늘 하루뿐이었다. 강세린 이름으로 서명하는 거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평하게 나왔다. 강태국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렇지. 혼인신고도요. 그건 나중에 정리된다. 나중에 정리된다. 이 남자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월급을 달라고 했을 때도, 세린이 서아 물건을 부쉈을 때도 전부 나중에 정리될 일이었다. 그리고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오복녀 씨는요? 강태국의 눈이 좁아졌다. 내가 잘하면 아무 일 없어. 서아는 부케를 들었다. 흰 작약과 유칼립투스. 세린이 직접 골랐다는 꽃이었다. 향이 진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줄기를 세게 쥐었다. 손등에 흉터가 하나 있었다. 12살 때 세린이 도자기 컵을 던졌다. 서아가 맨손으로 받아냈다. 5바늘. 오복녀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강태국이 막았다. 집에서 처치하면 된다고. 오복녀는 그날 밤새 소독하고 붕대를 갈았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서아는 지금도 그 손을 기억했다. 오복녀 씨는요? 서아는 부케를 왼손으로 바꿔쥐었다. 흉터 쪽 손으로. 강태국이 말했다. 5분 후 입장이야. 문이 닫혔다. 서아는 혼자 거울 앞에 섰다. 이름은 강세린. 아버지는 국회의원 강태국. 오늘 결혼할 상대는 한도그룹 후계자 한무준. 드레스도 부케도 이름도 전부 남의 것이었다. 목덜미에 붉은 점만이 자기 것이었다. 서아는 거울 속 눈을 똑바로 봤다. 딱 한 번만. 그리고 돌아섰다. 복도가 길었다. 하얀 러너 위를 걷는 동안 서아는 앞만 봤다. 양쪽에 하객들이 있었다. 몇 명인지 세지 않았다. 다 강태국의 사람들이었다. 한도그룹 쪽 하객은 오른편 앞줄에 서너 전부 나이 든 남자들이었다. 표정이 없었다. 일하러 온 얼굴이었다. 웨딩 마치가 흘렀다. 서아는 박자에 맞춰 걸었다. 연습한 적 없었다. 어젯밤 강태국이 폭폭을 일러줬다. 천천히. 고개 들어. 웃어. 서아는 셋 중 하나만 했다. 고개를 들었다. 재단 앞에 남자가 서 있었다. 한무준이었다. 소문대로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오른쪽 광대뼈에서 턱선까지 희고 오래된 흉터였다. 덮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슈트는 검었고 넥타이도 검었다. 하객을 보지 않았다. 입장하는 서아를 보지도 않았다. 정면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서아가 3걸음 앞까지 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다. 눈이 마주쳤다. 서아는 반사적으로 웃으려 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얼굴로 섰다. 무준도 웃지 않았다.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서아의 얼굴에서. 서아는 부케를 든 손에 힘을 줬다. 주례가 말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듣지 않았다. 강태국이 자기 옆에 서는 게 느껴졌다. 팔짱을 끼워왔다. 아버지처럼. 서아는 굳은 채로 그 손을 받았다. 식장 안이 조용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감동받은 하객이었다. 서아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었다. 강태국이 무준에게 서아의 손을 넘겼다. 무준의 손이 서아의 손 위에 얹혔다. 차가웠다. 서아는 그 온도를 느끼며 정면을 봤다. 무준도 정면을 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나란하지만 완전히 따로였다. 주례가 물었다. 강세린 씨, 한무준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강세린.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떴다. 서아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네. 목소리가 작았다. 주례가 다시 한번 해달라는 눈짓을 했다. 서아는 다시 말했다. 네. 그때 무준이 서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살짝이었다. 눈꼬리만 움직였다. 서아는 느꼈지만 보지 않았다. 정면만 봤다. 반지를 교환했다. 무준의 손가락이 서아의 약지에 반지를 끼울 때 흉터 위를 스쳤다.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서아는 알았다. 그 손이 잠깐 느려졌다는 걸. 식이 끝났다. 박수가 터졌다.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환호했다. 강태국이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저 사람이었다. 서아는 무준 옆에 서서 정면을 봤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찍었다. 그 사진 속에서 서아는 웃고 있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저 여자가 강세린이 아니라는 것을, 저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무준만 빼고.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이동하는 틈에 무준이 서아 옆에 서서 낮게 말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손. 서아가 보지 않고 물었다. 네? 다쳤어요. 약지. 서아는 그제야 내려봤다. 반지 아래 손가락이 붉었다. 핀에 찔렸던 자리였다. 반지 끼울 때 눌린 것 같았다. 서아는 괜찮다고 하려 했다. 무준이 먼저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하객 쪽으로 걸어갔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다. 검은 슈트, 코든 등. 흉터는 앞에 있어서 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남자였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숨어있는 사람의 등이었다. 서아는 손가락의 통증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강태국이 멀리서 눈짓을 보냈다. 웃으라는 뜻이었다. 서아는 웃었다. 사흘 전이었다. 강태국 집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밤 11시. 서아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닦고 있었다. 이미 다 닦인 컵이었다. 손이 그냥 움직이고 있었다. 오복녀가 옆에서 늦은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작은 여자였다. 60이 넘었는데 허리가 굽지 않았다. 손이 컸다. 평생 이 집에서 일한 손이었다. 서아보다 이 집에 오래 있었다. 서아가 시장 어귀에서 흘러들어왔을 때 이 집에서 처음 밥을 준 사람이 오복녀였다. 많이 피곤하제. 오복녀가 말했다. 물음이 아니었다. 서아는 컵을 내려놓았다. 세린 씨 연락 왔어요. 오복녀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안 왔어. 강세린이 사라진 건 이틀 전 새벽이었다. 짐은 없었다. 지갑만 들고 나갔다. 누군가와 함께였다. 강태국은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집안은 소리 없이 얼어붙었다. 서아는 그날 세린의 방 청소를 2번 했다. 할 일이 없으면 불려가는 집이었다. 결혼식은 모레인데. 서아가 말했다. 오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는 그 침묵의 의미를 몰랐다. 그때는 다음날 오전이었다. 강태국이 서아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다. 낮에도 어두웠다. 책장에 책이 가득했지만 서아는 그 책들이 읽힌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전부 등만 보이고 있었다. 강태국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서아는 문 앞에 섰다. 불렀어요. 강태국은 서아를 보지 않았다. 책상 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세린이 결혼 못한다. 서아는 가만히 있었다. 내가 해. 3글자였다. 서아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니, 잘못 들은 척하고 싶었다. 입이 열렸다. 저는 윤서아인데요. 알아. 강세린이 아닌데요. 알아. 강태국은 그제야 서아를 봤다. 눈이 평평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눈이었다. 한도그룹이랑 이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서아는 알고 싶지 않았다. 내 정치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나가야 해. 오복녀도 포함해서. 오복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아의 위장이 조였다. 강태국은 계속했다. 오복녀 나이가 몇이야?
63이지. 지금 허리도 안 좋고 나가면 어디 가겠어. 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잘하면 오복년은 여기 계속 있어. 내가 거부하면. 강태국은 문장을 끝내지 않았다. 끝낼 필요가 없었다. 서하는 서재 벽을 봤다. 커튼 사이로 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가 그 빛 속에 떠 있었다. 서하는 그 먼지들을 보면서 숨을 골랐다. 오복년은 서하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재워줬다. 밥을 줬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학교를 못 가는 서하에게 밤마다 책을 읽어줬다. 서하가 열이 났을 때 밤새 옆에 앉아 있었다. 가족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었지만 서하가 아는 가족의 전부였다. 그 사람을. 서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기간이 어떻게 돼요? 강태국의 눈에 뭔가가 스쳤다. 안도였다. 결혼식만 치러.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나중에 정리된다는 말이었다. 서하는 알았다.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물었다. 오복녀 씨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를 나왔다. 폭도에 오복녀가 있었다. 걸레를 들고 있었다. 서하와 눈이 마주쳤다. 오복녀의 눈이 흔들렸다. 다 들은 것 같았다. 아니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하는 먼저 시선을 거뒀다. 오복녀 씨 저녁 뭐예요? 오복녀는 잠깐 있다가 말했다. 된장찌개. 맛있겠다. 서하는 그냥 걸어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 집에서 오래 살면 그렇게 됐다. 울어야 할 때 몸이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나중에 엉뚱한 때 나왔다. 혼자 걸레질할 때, 혼자 밥 먹을 때, 자려고 누웠을 때. 지금은 나오면 안 됐다. 서하는 폭도 끝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좁은 방이었다.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밖에 주차장이 보였다. 서하는 그 창문 앞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강태국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저 차에 실려서 내일 모래식장에 가는 것이다. 서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 갔다. 오복녀가 아직 깨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식은 보리차를 마셨다. 오복녀가 말했다. 너는 어딘가에 진짜 가족이 있을 거야. 서하는 컵을 들여다봤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없는 것보다 더 슬프니까요. 오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크고 거친 손이었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다. 차가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성북동에서 한남동까지 40분이었다. 서하는 조수석에 앉지 않았다. 뒷좌석에 혼자 앉았다. 드레스를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강태국이 차에 태웠다. 어서 들어가라는 뜻이었다. 오래 있으면 누군가 알아본다는 뜻이기도 했다. 무주는 다른 차로 먼저 들어가 있었다. 본가는 컸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걸어서 2분이었다. 정원에 나무가 많았다. 밤이라 형체만 보였다. 조명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지만 오히려 더 어두워 보였다. 서하는 캐리어를 끌었다. 강태국 집에서 챙긴 짐이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2권. 작은 캐리어였다. 집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다. 모시겠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었다. 천장이 높았다. 조명이 따뜻한 색이었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꽃그림이었다. 비쌀 것 같았다. 서하는 보지 않았다. 계단 위에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였다. 단아하게 차려입었다. 머리가 단정했다. 눈이 컸다. 그 눈으로 서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아주 오래, 아주 자세히. 최문영이었다. 한진호의 아내. 한무준의 어머니. 서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인사드립니다. 강세린입니다. 최문영은 잠깐 대답이 없었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최문영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천천히. 시선을 거두지 않고 서하 앞까지 왔다. 키가 서하보다 약간 작았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주름이 있었다. 오래 울었거나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주름이었다. 최문영이 손을 들었다. 서하는 반사적으로 굳었다. 손이 서하의 어깨 위에 얹혔다. 그리고 최문영은 서하의 얼굴을 가만히 봤다. 눈을 봤다. 코를 봤다. 입술을 봤다. 서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다. 최문영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목덜미였다.
붉은 점이 있는 자리였다. 최문영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서아의 드레스 깃을 건드렸다. 숨을 멈추는 것 같았다. 서아는 그 손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목덜미를 보는 이유가 없었다. 피곤하겠구나. 최문영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괜찮습니다. 방으로 가거라. 그게 전부였다. 최문영은 돌아서서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봤다. 올라가다가 최문영이 멈췄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집사가 서아를 방으로 안내했다. 2층 끝방이었다. 크고 조용했다. 침대가 넓었다. 서아는 캐리어를 바닥에 세워두고 침대 끝에 앉았다. 드레스가 바스락거렸다.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갈아입을 힘이 없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는 소리였다. 멈추지 않았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을 둘러봤다. 옷장, 화장대, 창문. 창문 밖에 정원이 있었다. 아까보다 더 어두웠다. 나무들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무준의 방이 어딘지 몰랐다. 물어보지 않았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집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강태국이 나중에 정리한다고 했다. 정리되면 나가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오복녀가 있는 곳이면 됐다. 서아는 드레스 지퍼를 혼자 내렸다. 등 중간까지밖에 닿지 않았다. 팔이 안 돌아갔다. 서아는 잠깐 그 자세로 있다가 포기했다. 지퍼를 올리고 그냥 드레스를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하였다. 강태국 집 천장은 노랬다. 오래된 집이라 벽지가 떠 있었다. 서아 방은 제일 구석이어서 겨울에 곰팡이가 생겼다. 이 집 천장은 새 것이었다. 흠이 없었다. 서아는 그 흠 없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 오복녀 생각이 났다. 지금쯤 자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깨어 있을 것이다. 서아 생각을 하면서 서아는 내일 전화하기로 했다.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했다. 그래야 오복녀가 잠을 잤다. 서아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아니, 꿈을 꿨는데 기억하지 못했다. 새벽에 한번 깼을 때 복도가 조용했다. 이 집에 자기 말고 몇 명이 자고 있는지 몰랐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고요가 강태국 집과 달랐다. 거기는 항상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세린의 음악 소리, 강태국의 전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아는 다시 눈을 감았다. 무준이 생각났다. 반지를 끼울 때 흉터 위에서 손이 느려지던 것. 식이 끝나고 낮게 말하던 것. 손. 다쳤어요. 말이 짧았다.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봤다는 뜻이었다. 서아의 손을, 흉터를. 이 집에서 서아를 제대로 본 사람이 2명이었다. 최문영과 한무준. 서아는 그게 왜인지 몰랐다. 몰랐지만 이상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이유가. 서아는 그 생각을 잠속으로 가지고 들어갔다.